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5번째 7일 창조적인 마음 1. 정신작용의 90%는 잠재의식의 활동이며 따라서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2. 우리가 잠재의식을 지휘하는 법을 안다면 잠재의식을 통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하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늘 활동한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잠재의식의 활동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것인가 의식적으로 주도할 것인가이다. 도달할 목적지와 피해야 할 위험이 어떤 것들인지 그에 대한 안목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저 표류하기만 할 것인가. 3. 잠재의식은 육체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으며 언제라도 외부의 마음 또는 주도적인 마음에서 나온 권위에 순종하거나 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았다. 4. 육체에 스며있는 마음은 대개 유전의 결과이고 유전은 지나간 모든 세대의 모든 환경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반응하는 생명 에너지에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이 나타날 때 우리의 권위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 5. 우리는 자신에게 부여된 바람직한 특성은 모두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은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6. 또한 육체에 스며 있는 마음은 유전적인 성향의 결과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상과 생각과 선입견 그리고 유사한 생각들을 준 가정과 직업과 사회적인 환경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중 많은 부분이 다른 이들에게서 얻은 의견과 제안과 이야기들의 결과이다. 또한 이 중 많은 부분이 자신이 생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깊이 생각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채 받아들여졌다. 7. 생각이 그럴듯하게 보이면 의식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잠재의식에 전달하고 다시 교감신경계가 이를 받아 전달하여 몸을 구성하는 세포로 바꾼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노라가 바로 이 말이다. 8. 이것이 우리가 부단히 자신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방식이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한 생각의 결과이고 앞으로는 지금 생각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다시 말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창조한 것을 가져다 준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창조하고 있다. 9.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얼마나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겠는가.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연구하고 재료를 조사하며 최상의 것만을 고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무한히 중요한 마음의 집을 지을 때 우리는 물질적인 집을 지을 때에 비해 얼마나 부주의한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이 마음의 집이라는 건축물을 만들 때 쓰인 재료의 특성에 좌우되는데 말이다. 10. 이 재료의 특성이란 무엇인가? 살펴보았다시피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잠재의식에 쌓아서 저장해둔 인상들의 결과이다. 그것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었다면 실망하고 부정하고 의심하는 생각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짜나가는 직물의 재료도 그와 똑같이 부정적인 재료일 것이다. 그것은 쓸모는커녕 곰팡이가 피고 썩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수고와 근심과 걱정만을 안겨줄 터이다. 우리는 이를 감추려고 적어도 괜찮게 보이려고 늘 바쁠 것이고. 11. 하지만 우리가 용감한 생각만 저장했다면 우리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었으며 부정적인 것은 곧바로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다면 또 그와 관련된 것은 모두 거부했다면 그것과 어울리거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가 되기를 거부했다면 결과는 어떠했겠는가. 우리 마음의 재료는 지금 최상의 것이 되었을 테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짜낼 수 있으며 어떤 색깔이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직물이 튼튼하고 재료가 견고하며 색이 바래는 일도 없을 것임을 알았을 테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사라졌을 것이다. 숨길 것도 가릴 것도 없었을 것이다. 12. 이것은 심리학적인 사실이다. 이 사고 과정에는
어떤 이론이나 추측도 없다. 비밀스러운 것도 없다. 사실 이것은 아주 단순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날마다 청소를 해서 이 마음의 집을 깨끗이 유지하면 된다. 마음과 도덕과 신체의 정결함은 어느 분야에서든 발전하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13. 마음의 대청소를 끝내고 난 뒤에 남은 재료는 우리가 실현하려는 이상이나 심상을 만들어 가는데 적합한 재료가 된다. 14. 여기 부동산이 하나 있다.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훌륭한 부동산이다. 넓은 대지에는 풍성한 작물과 충분한 물, 잘 자란 목재가 끝이 없을 만큼 늘어서 있다. 희귀한 그림, 잘 갖춰진 서재, 값비싼 벽걸이, 그 밖에 온갖 편의시설과 호화 설비를 갖춘 밝고 널찍한 저택도 있다. 주인은 그저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소유한 뒤 쓰기만 하면 된다. 주인은 반드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썩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쓰는 조건으로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시하면 잃어버리게 된다. 15. 마음과 영혼의 영역. 실질적인 힘의 영역에는 그러한 땅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당신이 상속인이다. 당신은 상속권을 주장하고 그 풍요로운 유산을 소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 환경을 다스리는 힘은 거기서 열리는 열매 중 하나이고 건강과 조화와 번영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기입된 내용들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평온함과 평화를 선사한다. 당신은 그저 그 방대한 자원을 연구하고 수확하는 수고만 하면 된다. 어떤 희생도 필요치 않다. 단지 자신의 한계와 노예 근성과 연약함을 잃어버릴 뿐이다. 그것은 당신 몸에는 자기 존중의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제왕의 호를 쥐어준다. 16. 이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진실로 그것을 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17. 당신도 이것이 힘든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리라. 18. 당신은 유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다윈, 헉슬리, 해켈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은 유전이 점진적인 창조를 수반하는 법칙이라는 증거를 산더미처럼 많이 갖고 있다. 인간에게 직립보행과 움직일 힘과 소화할 장기와 혈액순환과 신경의 힘과 근육의 힘, 뼈의 구조 및 다른 신체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점진적인 유전이다. 마음의 힘과 연관된 유전에 관해서는 더 놀라운 사실들도 있다. 이 모두가 인간 유전이라는 것의 일부이다. 19.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유전이 있다. 그것은 아래에 감춰진 채로 그들이 온갖 연구조사를 벌이기 전부터 있어왔다. 과학자들이 절망하여 두 손을 들고 자신들이 보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성스러운 유전은 온전히 발견된다. 20. 그것은 창조를 명하는 자유로운 힘이다. 그것은 신으로부터 진동하면서 직접 모든 창조물로 내려온다. 그것은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과학자들이 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은 모든 힘들 사이에서도 닿을 수 없는 지구의 힘으로 부각된다. 인간의 어떤 유전도 그것에 미칠 수는 없다. 인류의 어떤 유전도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 21. 이 무한한 생명은 당신을 통해 흐른다. 곧 당신 자신이다. 우리 의식을 구성하는 기능들이 바로 그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고 이 문을 열어두는 것이 힘의 비결이다. 노력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은가? 22.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과 힘이 내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사람과 환경과 사건들은 필요와 기회를 암시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필요에 응할 통찰력과 힘과 능력은 내부에서 발견될 것이다. 23. 가짜를 피하라. 무한한 근원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힘 위에 의식의 굳은 토대를 만들어라. 무한한 근원은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한 우주의 마음이다. 24. 이러한 유산을 갖게 된 사람은 예전과 결코 같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꿈꾸지 못한 힘을 갖게 된다. 그들은 결코 다시는 소심해지거나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능한 힘에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다. 내부에서 무엇인가가 일깨워졌다. 갑자기 지금까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거대한 잠재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25. 이 힘은 내부에서 나오지만 먼저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사용하겠다는 조건 하에 이 유산을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들 각자는 전능한 힘이 다른 모습을 띠고 나타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 주지 않으면 통로가 막혀버리고 따라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분야와 지위와 존재의 수준을 막론하고 항상 진실이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는다. 강해지기를 바라는 운동선수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이 받는 법이다. 자산가가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의 돈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해야만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 상인이 물건을 계속 팔아내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들여올 물건도 없어지고 만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은 곧 고객을 잃어버린다. 결과를 내지 못하는 변호사는 곧 의뢰인을 잃어버린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힘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힘을 적절하게 사용해야만 생긴다. 이것이 삶의 모든 분야, 모든 측면에서 진실이라면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힘의 근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실이다. 영혼을 빼내면 무엇이 남는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27. 이렇듯 영혼이 전부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신체적이든 심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힘을 사용할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28. 모든 소유는 부의 의식 혹은 모으려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마법의 지팡이이며 당신이 실행해야 할 계획을 세워줄 것이다. 당신은 성취와 성공에 따른 만족만이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의 기쁨도 느낄 것이다. 29. 이제 방으로 가서 같은 의자에 앉은 뒤 전과 똑같은 자세를 취하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를 떠올려라. 그것을 마음속으로 완벽하게 그려라. 건물과 땅과 나무와 친구와 지인, 기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려보라. 처음에는 정작 집중하려는 대상은 떠오르지 않고 온갖 잡생각만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끈기로 이기지 못할 것은 없다. 그러나 끈기란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연습을 한다는 뜻이다. 또 이 장 마무리하면서 질문 몇 가지 해보도록 하지요. 우리 마음의 몇 %가 잠재의식인가? 보편적으로 이 거대한 마음의 창고가 활용되고 있는가? 왜 그런가? 의식이 그 주된 성향을 받는 것은 어디에서인가?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에 집을 짓는 재료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힘의 비결은 무엇인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힘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네, 이제 5번째 7일이 지났습니다. 또 다음 주에 다른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